성택촌놈의 신문고 진행자 정원원입니다. 오늘 첫 방송인데요. 신문고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방송은 일반적인 상담 프로그램과는 좀 다릅니다. 자, 세 가지 특징인데요. 첫 번째는 주식에 대해서 모든 것을 말씀해 주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억울한 사연이 있는 분들 꼭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매매하시다 보면 여러 가지 겪는 어려움이 많은데요. 뭐 하소연하고 싶다, 무엇이든지 다 저희들이 해결해 드리니까 연락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참여 방법에 대해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화번호 고지입니다. 전화 상담은요 02-3153-2619가 되겠고요. 무료 문자는 013-3366-0110이 되겠습니다. 자, 인터넷으로도 접속이 가능한데요. cntv.co.kr을 통해서 주식신문고 게시판을 활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매주 한 분을 선정해서 저희가 샘플러스에서 제공하는 1개월 무료 이용권을 드리니까 많이 활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최강의 멘토 두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외유내강의 승부사. 정확한 시장 분석을 통해 흔들리지 않고 과감한 매매를 통한 절대 수익률. 김형근 전문가와 함께하면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주식 투자의 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네, 김형근 멘토, 최명성 멘토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시간인데요. 아무래도 각오가 좀 남다를 것 같습니다. 자, 김형근 멘토 먼저 말씀 좀 해주시죠. 예,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요즘에 이제 불금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들을 하더라고요. 불타는 금요일이라는 뜻인데요. 그만큼 금요일 날 또 열정을 가지고 뜨겁게 시간을 보낸다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이제 매주 금요일 날 여러분들과 함께 하게 됐는데요. 금요일마다 여러분과 열정을 가지고 아주 뜻깊은 시간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최명성 멘토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즘 참 시장이 어렵습니다. 제가 10년 동안 전업을 했던 그 경험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수익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자, 두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상당히 든든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주식신문고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네, 오래 기다리셨는데요. 다시 한번 전화 고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전화 연결은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유선 전화는요 02-3153-2619, 무료 문자는 013-3366-0110이 되겠고요. 인터넷 접속도 가능합니다. cntv.co.kr을 접속하셔서 주식신문고 게시판을 활용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샘플러스 유료 서비스 이용권을 매주 한 분께 드리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활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시청자가 지금 연결돼 있다고 하는데요. 제가 한번 인사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디에서 전화 주셨나요? 저는 부산에 사는 투자자입니다. 아, 그러세요? 네. 혹시 연세가 좀 드신 것 같은데 경력이 얼마나 되셨죠? 주식 경력은 전체 한 18년 정도 됩니다. 아, 그러면은 상당히 경력이 좀 많이 되신 건데요. 그러면 그동안 좀 실례하지만, 투자 손익이 어떠신가요? 투자 순이익이요? 그러니까, 수익과 손실 결과가 어땠냐는 거죠. 제가 주식 경력은 18년인데요. 네. 한 10년 하다 중간에 한 5년 쉬었습니다. 중간에 한 5년 쉬었는데, 쉬다가 다시 2005년부터 다시 시작해서 그 사이에, 이라크 전쟁도 일어나서 아버지 부시, 아들 부시, 9.11 테러, 금융실명제 모두 겪고, 저는 깡통도 차보고, 네. 쉬었다가 다시 2005년부터 혼자서 시작했습니다. 네. 근데 오늘 특별하게 상당히 좀 구체적인 사연이 좀 많이 있다고 하셔가지고요. 예, 사연이 조금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 좀 해주실래요? 먼저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제 주식 경력부터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앞서 이야기했다시피 앞에 10년 동안 손실을 만회했는데 네. 그 2005년부터 혼자서 시작해서 앞에 10년 동안 손실을 만회했는데 요번 뭐 사이트에 네. 뭐 전문가 방에 유료 회원으로 처음으로 가입해서 단 3개월 만에 마이너스 80%가 났습니다. 아니 그러면 혼자 하실 때는 오히려 그 손해봤던 거를 만회를 했었는데 예. 오히려 전문가 도움을 받고 마이너스 80%가 났다고요? 네. 아 그래요? 10년 동안은 깡통도 차고 했는데 2005년부터 시작해서 혼자서 그 10년 잃은 거를 저희가 원산 복귀를 했습니다. 제 혼자 살 때는. 아. 근데 전문가 방송에 모 전문가 방송에 가입해가지고 단 3개월 만에 80% 마이너스 났어요. 단 3개월 만에요? 네. 아 그러면 참 정말 그 마음이 아프시겠네요. 왜 그러냐면 혼자 하실 때도 어쨌든 다시 복구도 되고 그랬는데 네. 오히려 전문가를 통해서 조언을 받다가 그것도 3개월 만에 80%다. 야, 이러기가 참 어려운데 그러면 그 혹시 그 어떤 종목 때문에 좀 크게 손실 보셨는지 한번 종목 좀 말씀해 줄 수 있겠습니까? 네, 종목도 이야기하고 전체적으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그 저희 멘토들이 나중에 좀 그 상담을 해드려야 되니까 종목 네. 그 크게 손실 본 종목들 있으면 한번 좀 먼저 한두 종목이라도 말씀 좀 해주시죠. 먼저 종목 손해본 것은요. 네. 먼저 손해본 거는 노엔케이입니다. 노엔케이. 로엔케이요. 예. 예. 로엔케이는 얼마에 잡으셨죠? 3,500원을 잡았습니다. 3,500원. 예. 그 다음에 또 다른 종목도 말씀해 주세요. 스포츠 서울을 950원에 아닙니다. 스포츠 서울이요. 네. 1,430원에 스포츠 서울을 50%를 잡았습니다. 노엔케이는 3,500원에 30%를 잡고. 로엔케이는 3,500원에 30%를 잡고. 예. 그 다음에 스포츠 서울은 1,450원에 50%를 매수했습니다. 그럼 1,450, 이거 혹시 그 추가 매수해서 1,450원 아닌가요? 아니, 처음 들어갈 때 1,450원이었는데, 아, 예, 예. 그 노엔케이와 스포츠 서울을 그 모 전문가인데 제가 처음으로 가입해서 그날 바로 전문가 님하고 휴대폰 통화를 하니까 네. 노엔케이를 지금 현재 이 시가로 30% 매수하고 스포츠 서울을 지금 1,450 이 시가로 50% 매수 바로 하라 하시더라고. 아. 그래서 했습니다. 했는데, 잠깐 제가 하나 좀 물어볼 게 있는데요. 네. 전문가가 직접 통화를 하셔가지고 직접 추천주를 드렸나요? 네. 아, 네. 휴대폰으로 직접 통화했습니다. 아, 휴대폰으로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네. 두 종목 같은 경우 이제 손실이 크셨는데 그러면 또 현재 또 보유하고 계신 종목 있으면 또 말씀 좀 해주실래요? 한두 종목이라도. 그분 추천한 거는 보유한 게 없습니다. 아, 없고요. 전부 다 저는 다 손절 다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현재 그 보유하고 계신 종목 있으면 저희가 또 포트 점검을 해드리려고 하니까 또 혹시 네. 한두 개라도 혹시 어떤 종목 갖고 계시죠? 지금은요. 네. SAMT. SAMT요? 네. 네, SAMT. 이거는 얼마에 잡으셨죠? 1,800원에 매수했습니다. 아, 1,800원이요. 네. 그러면 그 두 번째 또 뭐 다른 종목 어떤 거 있죠? 두 번째 종목은 메디포스트. 아, 메디포스트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사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전문가를 통해서 직접 핸드폰 전화를 통해서 하셨다 그러는데 제가 사실 좀 정말 궁금한 게요. 네. 그 전문가는 그런 식으로 모든 회원들한테 이렇게 직접 전화 통화를 하나요? 네,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네. 그게 혹시 불법인 건 아세요? 당시는 몰랐습니다. 지금 네. 현재 와서 알아보니까 불법이라 하시더라고. 네. 그게 이제 이 방송을 듣는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주식 전문가 여러분,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문가가 투자자와 1대1 상담을 통해서 추천주를 주거나 상담하면 그 자체가 불법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도 좀 아실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회원님들 같은 경우에도 이거는 여러분들이 꼭 유념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그 특별하게 뭐 오늘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고 하신 것 같은데 뭐 방송사라든가 전문가한테 뭐 어떤 네. 그 말씀을 좀 하고 싶습니까? 네. 그리고 제가 주식 경력이 18년 됐는데 유로 회원 모 전문가 방에 가입은 2012년 4월 아닙니다. 2000 뭐, 예, 그건 뭐 언제든지 상관없습니다. 계속 말씀하세요. 네. 2000 예, 그냥 12년 네. 4월이라고 치고요. 예, 말씀해 보세요. 아니 4월이 아니고 18년 동안 체인가입했는데 예. 2012년 4월에 예, 모 전문가 전문가님이 네. 무료 방송에서 노엔케이를 1,400원대 추천을 하시더라고. 아, 네. 그래, 저는 그 사람을 믿을 수가 없어서 네. 매수하지 않고 네. 있었는데 어느 날 노엔케이가 3,970원까지 가더라고요. 네. 약 300% 수익이 나더라고. 제가 보고 있으니까. 네. 그래도 저는 보고만 있었는데 스포츠 서울을 또 무방해서 950원대에서 또 추천을 해서 네. 그래도 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스포츠 서울이 1930원 가길래 네. 이 전문가 좀 보는 것 같다 싶어서 네. 7월 4일날 모 전문가 방송 유로 회원으로 가입을 했습니다. 네. 했는데 그날 그 다음날 바로 노엔케이와 스포츠 서울이 바로 두 종목 다 한가 맞았어요. 아. 사자마자 바로 두 종목이 한가 맞았어요. 그래 대체 능력이 없어가지고 계속 보고 있었는데 네. 두 종목 모 전문가님이 하시는 말씀이 네. 추가 매수 해서 3차에 추가 매수를 계속 하라 했습니다. 아, 스포츠 서울을요? 예. 맨 처음에는 1,450원 잡았는데 네. 자꾸 내리니까 네. 추가 매수 3차를 해서 계속 그래서 항의를 하니까 계속 내리니까 저희들 네. 항의를 했어요. 또 근데 처음에 그 손절 가격을 안 정해 줬나요? 손절 가격을 안 정했습니다. 그분. 아. 이 종목은 손절할 종목이 아니다. 왜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내용을 좀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네, 네. 계속 보유하라 그래서 항의를 하니까 네. 아직 손절은 안 했으니 손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평가 손이라도 어쨌든 매도를 안 했으니까 확정이 안 됐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 예. 네. 그 나중에 성질까지 내면서 네. 만약 오르면 어떻게 할 건데 그래요? 하고 반문만 오히려 하시더라고. 그래서 저는 8월 8일 날 1시경에 문자로 네. 회원들 보고 모여라. 아. 처음 우리 방의 회원이 그 당시 한 300명 정도 됐습니다. 네. 그걸 모여라 해서 모여니까 스포츠 서울이 퇴출 가능성이 있으니 네. 스포츠 서울을 매도 사인을 내겠습니다. 아.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 회원이 한 300명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스포츠 서울을 전체 회원이 한 70%를 보유를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그러면은 70%의 회원이 스포츠 서울을 300명. 거의 엄청나게 그 손해를 본 거네요. 제가 그러니까. 한 800만 주 정도 가지고 있었는 걸 싶어요. 저 계산으로만. 아. 그런 매도 사인이 딱 나오니까 첫날은 아무도 매도를 못했어요. 그리고 그 이튿날 제가 아침에 동시효과를 시장가로 냈는데 598원에 전량 매도했습니다. 저는. 아, 그러면 그 결과적으로 매수가 대비 얼마의 그 손절하신 거죠? 몇 퍼센트 손해를 보신 거죠? 1,450원 해서 주간 매수하고 저는 300원 정도에서 네. 598원에 전량 매도했으니까 예. 손절폭은 상당하죠. 저도. 거의 절반도 못 건지셨네요, 그러니까. 절반 못 건졌죠. 근데 이제 그 사실 전문가들이 추천하다 보면 뭐 물론 실패할 수도 있는데 제가 얘기를 네. 들어보니까 이제 좀 문제가 있는 게 네. 일단 손절가를 제시하지 않고 추천했다는 게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 네. 계속 이제 지금 물타기를 시킨 거잖아요. 그리고 네, 나서 계속. 이제 결국 이제 지금 현재도 뭐 500원밖에 안 되는 이런 상태인데 네.
정말 제가 정말 참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정말 안타깝게 됐고요. 그러면 현재 그 모 방송이나 그쪽은 계속 보고 계십니까? 지금은 저는 그 내용을 밑에 상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그 서울 스포츠를 선정을 하고 네. 심사숙고 끝에 네. 나온 종목이 EN3라고 또 나왔어요. EN3요? 네. 예. 그래서 EN3를 매수 사인을 냈습니다. 예. 사인을 냈는데 첫날은 우리 회원 서울 파는 금액 가지고 우리 회원들이 한 300명 되는 거 들어가니까 EN3 얼마에 잡으셨죠? 저는 950원에 잡았습니다. EN3가요? 예. 지금이 1,390원인데요. 그 가격을 좀 착각하신 것 같은데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예, 이 감자가 돼가지고 감자. 4대 예. 1 감자가 됐습니다. 그렇구나. 예. 예. 그래서 그 당시에는 예. 950원을 저는 매수를 했는데 저는 이 방에 네. 희망이 없어서 희망이 안 보여서 EN3를 430원에 또 매도를 했습니다. 이거는 결과적으로 그럼 얼마나 손해 보신 거죠? 프로스로 정확하게 계산도 안 해봐서 너무 속이 상하니까 저는 950원에 매수해서 서부저 서울 사는 전 금액을 또 전 투자를 다 했어요. 우리 회원들 전체가 다 그랬습니다. 네, 제가 듣기로는 그래서 그 피해자들이 상당히 좀 많아서 엄청나게 많지요. 네, 모 방송사에 뭐 집단적으로 항의도 하고 막 그러셨다고 그랬는데 그 이야기도 제가 하겠습니다 지금. 예, 뭐라고 하던가요? 예. 그래서 이제 EN3를 430원을 매도하고 노행페이도 2,350원을 매도하고 네. 저는 이 방을 정리하고 나왔습니다. 네. 나왔는데 이 모 전문가가 하는 말씀이 살려면 와라. 간보지 말고 와라. 내가 누군데 여의도 정보하면 내고 그 모 전문가 필명을 할 수 없으니까 내고 합니다. 네. 내 하면 정보가 묻냐고 물으면은 저희들이 네네네네. 미공시라서 말 못한다. 네. 미공시 정보를 말하면은 금감원에 걸린다. 네, 시청자님. 예. 지금 대충 제가 어느 정도인지 알겠고요. 네. 제가 그 두 분의 멘토를 통해서 좀 해결해 드릴 테니까 네. 일단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이 많다는 걸 제가 알고 있지만 시간 관계상 요 정도 끊겠고요. 하여간 저희가 드린 말씀 잘 들으시고 좀 용기를 좀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조금 남았는데 우리가 대책 회의를 해서 무료 받아 나오고 잠시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아주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참다 못해 회원들끼리 대책 운영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그래서 서울 모처에서 모여서 모 사이트 방문해서 3차에 걸쳐 협의 끝에 유료 회원 6개월을 무료로 받았습니다. 네. 전 회원이. 네. 그러나 알겠습니다. 저는 6개월 회원권을 지금은 포기하고 다른 전문가님인데 네. 주식을 지도받고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네. 잘 알겠고요.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통화하겠고요. 어쨌든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김영근 멘토님, 예. 좀 들어보니까 어때요? 저도 딱히 드릴 말씀이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사실은 이 분은 종목 상담의 그러한 좀 의미도 좀 별로 없을 것 같고 사실 종목 상담에 대한 그러한 의도로 또 상담의 그런 내용이 전개가 된다고 해도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은데요. 좀 제가 좀 당부의 말씀이나 이런 것도 좀 드리고 네, 싶기도 그런 한데 거를 그런 하셔도 얘기도 좀 되겠습니다. 해도 될까요? 네. 일단 종목 상담의 의미는 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은 궁금한 게 이제 전문가 분이 어떻게 지금 아까 회원분들이 300명이 넘는다고 했는데 그렇게 많은 회원분들을 어떻게 좀 현혹을 시키는지 사실 상당히 좀 대단하다고 좀 생각이 들고요. 사실 어떠한 상당히 그런 부분도 능력이라는 그런 좀 우스운 생각도 드는데 일단은 저는 그 전문가 물론 잘못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저는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투자자분들도 상당히 저는 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러한 종목들을 제가 아까 상담하신 종목들을 쭉 말씀하신 종목들을 보면 저는 사실은 상당히 좀 이해가 가지 않는 좀 종목들이고요. 재무제표를 한 번만 보시더라도 절대로 투자를 할 수 없는 그러한 종목들입니다. 영업이익 적자를 보고 있는 그러한 회사들이기 때문에 투자자분들께서도 재무제표를 한 번만 봤더라면 절대로 50% 비중 이렇게 실어서 투자를 할 수 없는 그러한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뭐 아까 이 종목 뭐 스포츠 서울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상당히 뭐 주봉이나 이런 걸 좀 보면 종목을 같이 얘기를 언급을 하면서 말씀드리면 거의 뭐 고점에서 거의 매수를 하신 거거든요. 상당히 좀 뭐 어떤 불순한 또 의도도 좀 의심이 되기도 하고 조금은 그래서 이런 종목 상담보다는 저는 일단은 그러한 뭐 해결을 뭐 잘 하시기를 좀 바라겠고 일단 이 종목들 자체가 상당히 다 문제가 좀 있습니다. 전부 다 문제가 좀 있고요. 철저하게 저는 좀 당부를 드리고 싶은 부분이 종목을 선정을 하실 때 물론 그러한 또 주식에서 전문가라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같이 이제 매매를 하시게 되는데 뭐 전적으로 이제 믿고 따르고 하는 건 좋습니다만 조금 어떠한 이 부분은 이런 부분들은 또 투자자분들이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실적에 대한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주식을 매수를 할 때는 분명히 저는 어떠한 주식 상승에 대한 기대를 하고 매수를 하게 되죠. 그렇다면 그 상승에 대한 이유가 있어야 되겠죠. 그 이유는 분명히 기본적으로 실적에 대한 부분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혹은 어떤 수급적인 부분, 메이저들의 수급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뭐 강하게 매수를 한다든가, 혹은 어떠한 또 정보가 있다든가, 혹은 이러한 뭐 이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제가 생각하는 주식 투자의 관점에서 어떠한 주식 상승에 기대할 만한 그런 이유가 있는 종목들이 네,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좀 그렇게 좀 당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최명석 멘토, 어떻습니까? 얘기 다 들어보시니까. 네, 사연 주신 선생님 말씀을 들을 때 참 가슴이 안타깝습니다. 가슴도 아프고요. 한 종목도 아니고 세 종목에서 거의 서너 토막이 났는데요. 재산상이라든가 정신적으로 많은 피해가 된 것 같습니다. 참, 저도 같은 전문가 입장에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저도 옛날 전문가 생활하기 전에 한 5년 동안 정보를 미치도록 쫓아다닌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엄청난 피해가 많았습니다. 선생님 힘드시더라도 정보 매매는 일절 하지 마시고요. 앞으로는 정석 투자를 하십시오. 저도 정보 매매 5년을 하다가 모든 걸 잃었고 모든 걸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석 투자를 하는데 1년에 좋은 회사, 좋은 위치에서 차트 보고 해도 충분히 100% 이상 나옵니다. 지금 가슴 많이 아프시겠지만 이제 새로운 대통령도 오시고 또 새로운 시장이 열립니다. 큰 수익도 날 수 있는 장이니 정석대로 투자를 하시면 다시 재기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다음 전화로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저씨. 네.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목소리 아주 좋으시네요. 아니요, 제가 옛날에 한 오랜 전에 상담 한번 했었었는데, 네. 코스닥에 뭐를 사가지고 제가 네. 이제 몽땅 매도하세요. 이러고 한 분은 보유하세요. 이러길래 네. 평택 아저씨한테 네. 말만 듣고 몽땅 팔아버렸어요. 그랬는데 오늘 또 다시 이제 상담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저하고 과거에 그럼 상담을 하셨었나요? 한 번 했어요. 예. 그게 그러면 상당히 오래전 일 같은데. 오래전이었어요. 아주 꽤 오래됐을 거예요, 아마. 예.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포트폴리오를 좀 상담 받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예. 그럼 현재 어떤 걸 갖고 있는지 일단 종목명만 좀 불러주시겠습니까? 예. 제가 SK 하이닉스. 네, SK 하이닉스. 그 다음에 또 가만히 있어봐. 여보세요? 네, 말씀하세요. 괜찮아요. 제가 여기 지금 포트폴리오 나와 있는 게라서 저하고 얘기하지 않는가 싶었더니 저하고 얘기하는 건데 다른 종목이 나왔다 그죠? SK 하이닉스하고 네, 우리투자증권하고 네, 또 SK 하이닉스하고 또 어떤 거요? 우리투자증권하고 우리투자증권. 네. 예. 또 말씀해 보세요. 또 대우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 예,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세 종목이 다 현재 평가 이긴가요? 아니면 어떤가요? 지금 하이닉스만 수익이 나 있는 상태고요. 네. 우리투자증권은 옛날에 제가 샀는데 그게 14,000원에 샀었는데 그게 7,000원까지 내려가더라고요. 그랬는데 그게 다시 올라와가지고 하여튼 최고점을 제가 보고 못 팔아가지고 그게 아쉬워서 지금까지 들고 있습니다. 그럼 대우조선해양은 얼마에 잡으셨죠?
대우조선해양은 한창 또 좋을 때 32,000원 정도예요. 아, 그럼 뭐 지금하고 큰 차이는 없네요. 예. 어쨌든 SK 하이닉스는 평가 이기고, 그 다음에 예. 우리투자증권은 약간 손해 보셨고, 그 다음에 그 대우조선 해양도 뭐 거의 본전 수준이에요 지금. 예, 그게 우리 투자증권하고 대우조선해양은 너무 오랜 긴 시간을 가지고 있어가지고요. 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은 제가 그냥 너무 옛날에 네. 제일 최고 가격이 얼마였죠? 3만 얼마랬나? 27,000 얼마였나?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네. 그 세 종목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제가 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예, 감사합니다. 네, 전화 끊고 좀 기다려주세요. 예. 자, 김영근 멘토. 예. 먼저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예, SK 하이닉스를 제가 매수가를 잘 못 들었습니다. 근데 뭐 수익 구간이라고 네, 하시는데 수익 구간이라고 최근에 하셨습니다. 매수를 하신 것 네. 같아요. 뭐 2월달 초라든가 이때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종목을 지금 말씀하신 걸 보니까 상당히 이거는 좀 오래됐다고 했죠.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 종목들을 최근에 매수를 한 상태에서 보유를 하고 계시다면 상당히 뭐 주식을 잘 하시는 그러한 뭐 투자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현 구간에서 당연히 저는 보유 전략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수익 구간이신데요. 앞으로 이제 모바일 디램에서에 대한 이런 성장에 대한 부분 그리고 2분기 때 영업이익도 또 흑자 전환도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또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현 구간에서 약간의 지금 단기적으로 상승을 해서 어떤 좀 조정 구간이 좀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우리 하반기까지도 좀 보면서 좀 보유를 하셔도 되지 않나 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면 있고요. 그 예. SK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중기적으로 얼마까지 보세요? 중기적으로 목표가를 제시를 해드리면 저는 직전 고점을 돌파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주봉을 보시면 27,500원대 라인에 지금 직전 고점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을 좀 돌파가 가능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요. 네. 수급적인 부분도 좀 잠깐 좀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러한 외국인들의 매수라든가 뭐 기관 특히나 좀 연기금 쪽의 매수가 상당히 좀 눈에 띄고 있는데요. 아마 저는 그 직전 고점을 향해서 돌파가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는 좀 보유하시면 좀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투자증권이나 지금 대우조선해양도 지금 저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증권주 같은 경우도 우리투자증권도 지금 현재 상당히 흐름이 좋죠. 지수에 대한 부분도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대한 시장의 흐름도 그렇기 때문에 조금 오래 보유를 하셨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주가의 위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투자자분에서 어떤 기회비용이나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이 좀 아깝고 이런 생각 드시겠지만 현 구간에서는 지금 매도할 자리는 분명히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 주의 흐름을 좀 더 지켜보시고요. 충분히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조선주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럼 최명석 멘토 그 세 종목 포트폴리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이제 SK 하이닉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수익을 축하드리고요. SK 하이닉스는 정고점이 한 27,500원 되는데요. 여기 오시면 일단 절반은 무조건 매도하십시오. 왜냐면 주봉을 보고 이제 기관이나 외국인 매수로 봐서는 더 갈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SK 하이닉스를 보면 정고점에서 벌써 4번 이상 하락이 나왔어요. 정고점에 매물대가 많으니까 정고점에서 일단 다 파셔도 좋고 아니면 절반은 필히 매도를 하신 후에 정고점을 돌파해서 27,500원을 돌파하실 수는 다시 보유해서 들고 가시든지 아니면 재무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투자증권은 아주 좋습니다. 저도 추천하는 주식인데요. 그 정고점 14,000원대까지는 충분히 가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통령도 퇴로 출발하시고 또 장도 2,000포인트 넘었고 그래서 우리투자증권은 일단 보유하고 가십시오. 좋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이것도 상승 추세는 언제까지 갈 줄을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정고점 36,000원인데 35,000원 부분에서 일단 절반은 매도하신다. 현실적으로 그렇게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제가 그 하나만 추가 질문 간단하게 좀 예. 하겠습니다. 네. 그 답변도 좀 간단하게 해주겠네요. 네. 그 운송 장비가 자동차고 조선이잖아요.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올해 2013년에 예. 운송 장비 자동차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일단 뭐 결론적으로 그냥 간단하게 그냥. 자동차가 좀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조선보다는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세 번째 상담 전화 연결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어디 사시는 분이세요? 예, 저 서울관악구에 삽니다. 예, 그동안 그 서울경제 TV 전화 상담을 좀 많이 해보셨나요? 아니, 처음이에요. 오늘 처음이시고요. 예.
예. 그런데 오늘 그러면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하셔서 전화하셨죠? 그 동부 네. CNI고요. 아, 네. 동시에. 매수가가 6,500원에 네. 비중이 25%에서 30%라고 봐야겠네요. 네. 네. 근데 그 음. 적자 그 기업이었는데 네. 얼마 전에 이제 흑자로 돌아갔으면서 이제 그 대우 일렉트로닉스라는 회사를 네. 그 인수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소식을 듣고 6,500원에 매수를 들어갔는데 네. 물론 이제 저는 중장기 관점으로 보고 들어간 거긴 한데 네. 조금 오르긴 290원 정도 올랐더라고요. 근데 뭐 크게 막 오르락 내리락 하고 뭐 변동은 없는 것 같아서 네. 이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괜찮은 건지 궁금해요. 그러면 혹시 제가 하나 좀 물어보겠습니다. 네네네. 그 보통 이제 종목을 매수하실 때 예. 그 보통 요즘 우리나라 보면 이제 그 재벌 그룹들이 많잖아요. 예. 그럼 이제 그 재벌 그룹 그 전체 흐름도 보시면서 하시나요? 아니면 그냥 특정 종목만 보시나요? 꼭 그 재벌그룹 중심으로 보진 않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네. 동부 같은 경우 이제 동부 CNI는 이제 동부 그룹에 소속돼 있잖아요. 네네네네. 왜 그러냐면은 이제 동부 그룹이 사실 유동성이 별로 좋지 않거든요. 그거는 대략 제가 알고 있죠. 네, 알고는 있는데 예. 지금 동부 CNI 주가가 네. 한 2년 안에 좀 많이 떨어졌었던 거고 네. 최근에 조금 올라오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근데 동부 같은 경우는 CNI만 떨어진 게 아니라 네, 동부 하이텍, 네. 동부 제철 다 떨어졌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네, 알겠습니다. 제가 100% 신뢰할 수는 없는데 네, 네. 그 동부그룹 회장이 네. 대우 일렉트로닉스를 이제 그 인수하면서 네. 삼성전자 그 출신 이재국 씨하고 뭐 또 다른 한 분 해갖고 그분들을 이제 전면에 내세워서 네. 지금 LG나 삼성처럼 그 가전제품이 그 가격보다 더 저렴한 저가로 해갖고 뭐 가전제품 뭐 TV나 아니면 뭐 청소기 기타 등등을 좀 본격적으로 좀 영업을 할 생각이라고 하는데 물론 그거는 이제 본격적으로 되려면 한 뭐 2, 3년 기다려야 되겠지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네. 어쨌든 그 단기와 중기 전망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영근 멘토, 제가 조금 전에 그런 말도 했잖아요. 이제 예. 그 동부 그룹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 뭐 저의 생각은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리겠고요. 일단 동부 CNI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시고 이제 동부 그룹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예. 말씀하신 대로 뭐 유동성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해 주셨는데 그룹적인 부분은 또 자세하게 또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일단 이 종목에 대해서 일단 좀 보면 시청자분이 말씀하신 대로 대우 일렉트로닉에 대한 인수에 대한 부분 마무리가 이제 됐죠. 마무리가 됐는데 이제 동부그룹에서 인수를 하면서 동사 같은 경우는 한 150억 정도 이제 출자를 해서 그쪽에 참여를 하게 됐죠. 이제 그러한 개념인데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시너지가 기대가 된다 하면서 주가에 이렇게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일단은 그러면 관계된 그러한 또 뭐 동부 라이텍이라든가 이러한 종목의 흐름을 보면 이러한 변동성들이 좀 나타났습니다. 차트를 좀 보시면 최근에 이러한 변동성이 나타났죠. 근데 반면에 이제 동부 CNI 같은 경우는 좀 그러한 변동성이 좀 미치지 못하는 흐름이고 일단 하락은 멈추고 이런 움직임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동사의 어떤 한 가지 좀 단점을 좀 보자면 아까 흑자 전환되고 뭐 이런 부분도 좋습니다. 근데 거래량 부분이 상당히 좀 적은 종목이에요. 시가총액도 한 1,200억 정도의 상당히 좀 적은 종목에다가 거래대금 자체가 적다는 거죠. 시장에서 어떠한 또 주목을 받는 그러한 종목도 아닌 상태고요. 현재 아까 매수가가 6,500원이라고 하셨죠. 6,500원이면 현재는 뭐 수익 구간이긴 하신데 그렇다면 저는 이 종목을 그냥 좀 기술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뭐 제가 뭐 1년, 2년 후에 그 회사가 뭐 진짜 종합 전자 회사로 어떻게 성장할지 이런 부분은 잘 제가 판단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 일단 동부라이텍의 그러한 흐름을 봤을 때 동종목 또한 차트를 좀 보시면 뭐 거래량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보자면 변동성은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의견은 저는 사실은 이러한 좀
거래량이 적고 시총이 작고 이런 종목들은 좀 선호하지 않는 그런 투자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데요. 현 구간에서는 충분히 변동성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주가의 객관적인 그런 흐름만 좀 말씀을 드리면 변동성이 나타날 때 저는 좀 매도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네. 좀 수익 실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최명수 멘토님 어떻습니까? 네, 우리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회사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 다른 부수적으로 드릴 말씀이 없고, 일단 회사가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이 됐고 매출액과 순이익이 늘었기 때문에 일단은 들고 보유하시고 들어가시고요. 차트상은 모든 이평선을 뚫고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께서 일단 수익 나는 거 축하드리고요. 1차 8,000원까지는 일단 무난하리라 생각합니다. 1차 8,000원, 2차는 10,000원까지 보이는데 제 생각은 일단 8,000원 선에서 절반 매도하시고요. 차후 거기서 세게 거래량이 늘면서 올라가시는 2차 10,000원까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8,000원까지 무난히 들고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엔 다음 전화 또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목소리 아주 좋으시네요. 수익 좀 많이 나셨어요? 아니요, 계속 지금. 네, 어디에 사시는 분이시죠? 그냥 전주시에 살고 있습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십니까? 예, 종목이 다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요.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평가를 받고 싶다 이 얘기죠, 그죠? 예. 네, 그러면 지금 수익권이 나 있는 게 네. 이노치만 지금 조금 그거하고 나머지는 다. 그러면 그 종목 그 이름 좀 몇 개 좀 말씀해 주세요. 어떤 거 갖고 계시죠? 현대제철이요, 60%고요. 현대제철 60%. 14만 5천 원요, 매수가가. 네, 50% 정도 돼 있고요. 네, 그다음에 현대중공업이 30%. 30%, 이노칩이 10%. 10%. 그다음에 또 한 종목이 또 있죠? 한세실업이요, 10%요. 예. 그러니까 현재 이노칩만 수익이 나고 있다는 거죠. 예. 근데 네, 지금 현대제철은 네. 2011년 4월 달에 매수를 한 건데, 와, 지금 가격이 85,000원대인데요. 예, 근데 얼마까지 가면 손절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손절을 해야 될지. 그다음에 현대중공업도 이거 가격을 보니까 24만 원인데 이건 뭐 최근에 잡으신 것 같아요. 2월 28일 날인가 그때쯤. 근데 안타까운 게 네. 이게 지금 비중이 가장 많은 종목이 이게 손실이 좀 있네요, 그죠? 그래서 네. 저기 어느 정도 가면은 손절을 해야 되는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지금 포인트가 결국은 현대제철이 되겠네요, 그죠? 네. 투자하신 중 다른 종목도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지. 네네네. 네, 종목에 대해서는 다 궁금. 예. 네, 종목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좀 이따 이제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 투자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사실은 제가 네. 이거 직접 투자를 한 게 아니고 아저씨가 하셨어요, 주식을. 아저씨라고 하면 저 남편분. 예, 남편이요. 네, 남편, 근데 네. 건강상으로 이제 저한테 이렇게 넘겨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현대제철은 아저씨가 사신 거고 나머지는 제가 했는데 네, 1년이 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네, 저희가 자세히 상담해 드리겠고요. 네, 전화 끊고 좀 감사합니다. 기다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네, 김원근 멘토. 네 종목 이제 말씀하셨는데요. 예. 순서대로 앞에 두 종목, 그러니까 이제 한세실업하고 그다음에 현대제철 두 가지 좀 한번 좀 풀어 주시죠. 네, 일단은 전화 주신 분이 전주에서 전화 주셨다고 했는데 제가 고향이 전주입니다. 저희 동양 분이신데 제가 성심성의껏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세실업 같은 경우에는 뭐 OEM 업체죠. 아마 그 브랜드 이름은 잘 모르실 텐데 뭐 아베크롬비라든가 뭐 갭이라든가 뭐 홀리스터라든가 이러한 의류들을 바로 OEM으로 수출하는 그러한 업체입니다. 상당히 뭐 견조한 그러한 성장 실적을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기업입니다. 실적으로 확인해봐도 알 수 있는데요. 근데 최근에 이제 주가의 흐름이 좀 좋지 못했던 건 바로 이제 그 실적에 대한 연결 기준으로 바뀌면서 그러한 실적이 약간 영업이익이 저조한 예상치보다 하회하는 그런 흐름들이 좀 나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최근에 이러한 조정 구간을 좀 받게 됐었는데요. 현재 그러한 의류 쪽의 흐름들을 보자면 그 글로벌 브랜드들이 점점 판매처 자체가 아시아 쪽으로 많이 옮겨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공장 자체도 이런 동남아시아 쪽으로 많이 옮겨오는 상태이기 때문에 베트남에서 이런 시설 부분을 점유를 많이 하고 있는 한세실업 같은 경우 추후에도 충분히 성장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리고 SPA 브랜드, 뭐 자라라든가 유니클로 이러한 부분에서 신규 바이어까지도 생기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뭐 캐파 증설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
앞으로 충분히 반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현 구간에서는 뭐 약간 손실 구간이신데요. 저는 좀 장기적으로 좀 보유를 하셔도 될 것 같고 그동안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저는 조정을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당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2012년도에 뭐 큰 폭의 상승을 대부분의 뭐 영업무역이나 다 같이 좀 올라왔는데요. 약간 뭐 조정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단지 기준을 좀 정해 드리자면 일봉상에서 봐도 지금 현재 뭐 추세적인 부분은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기 이평선만 이탈이 안 된다면 보유를 좀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가격적으로 보자면 13,000원 위치에 있는 이 201선 장기 이평선만 좀 이탈이 안 된다면 뭐 차트적으로 그냥 기준을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유를 좀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대제철 같은 경우도 이 종목도 이제 상당히 오래 보유하시고 거의 고점에서 잡으신 것 같아요. 근데 현대 지금 1분기 실적도 그다지 좋지 못할 거로 사실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봉영강 쪽에 대한 뭐 비수기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실적이 좀 좋지 못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주가의 지금 흐름을 보자면 미리 반영이 됐다고 저는 판단이 듭니다. 2분기 때 실적 개선에 좀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현재 PBR 같은 경우도 0.7배 정도 수준으로 상당히 좀 매력적인 지금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매수가가 아까 14만 원이라고 하셨죠. 그렇다면 거기까지 올라가기엔 좀 저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아까 손절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었는데요. 지금 현재 철강주들의 흐름 지금 수급도 상당히 양호하고요. 만약에 반등이 나타나서 10만 원, 11만 원 선이 된다면 그때는 한번 좀 다시 한번 좀 점검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명선 멘토, 그러면 현대중공업하고 이노칩에 대해서 좀 평가 좀 해주시죠. 아, 그래요? 저는 한세시로 현대제철 준비하고 있었는데. 네. 네, 잠깐만요. 네. 현대중공업과 이노칩을 제가 회사를 다 확인했는데요. 네. 회사로서 뭐 재무제표는 문제가 없습니다. 현대중공업은 현재 중공업도 아주 좋아요. 이제 바닥에서 거래량 들어오고 일단 보유하시고 가지고 가십시오. 그리고 현대중공업이 매수가가 24만 5천 원인데요. 일단은 1차 25만 원까지는 반등이 나올 것 같습니다. 들고 가십시오. 이노칩은 예, 이노칩 종목은 16,200원인데 이 종목도 한 1차 14,000원, 2차 15,000원까지는 반등이 나올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보유하시면서요. 시장이 상승할 때 그때 분할로 2번 매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현대중공업과 이노칩은 무난해 보입니다. 네. 제가 진행을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상담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리는 게 예의인데요. 제가 그 현대제철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의 견해인데요. 4대 업종을 아시죠? 전기전자, 운송장비, 화학, 철강금속이거든요. 저는 철강금속에 대해서 가장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엄청나게 공급 과잉과 설비 투자가 된 상태에서 현재 경기도 안 좋기 때문에 철강금속은 중장기적으로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규 매수하실 분들은 단기로만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가급적이면은 반등 나올 때 좀 물량을 줄여주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다시 전화 연결 하나 좀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연결돼 있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가워요. 너무 반가워요. 어떻게 여자분들이 전화 많이 해주시네요. 네. 네네. 네, 서울경제TV 통해서 상담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네. 아, 자주 하셨나요? 네. 네, 오늘 그러면 궁금하신 종목이 뭐죠? YMC. 아, YMC요? 네. 네. 매수 가격이 어떻게 되시죠? 7,050원. 아, 7,050원이요? 네, 네, 주식 비중은요? 괜찮은지 좀 알고 싶어요. 네, 비중이 얼마나 되시죠? 주식 비중이? 15%. 15%? 아, YMC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그럼 이 종목 말고 또 다른 것들도 좀 갖고 계시죠? 코이즈도 갖고 계시고, 또 말씀해 보세요. 코이즈 있고요. 예. 또 기억 안 나시면, 네, 다음에 또. 게임주. 예, 알겠습니다. 예, 게임주 갖고 계시고. 일단 오늘은요, YMC 한 종목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네. 예, 그러면, 전화 끊으시고 이제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아, 예.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영근 멘토. 그 YMC 좀 신규주인데 오늘 말씀 좀 해주시죠. 일단은 이 종목은 솔직히 제가 말씀을 드리면 좀 제가 좀 잘 알지 못하는 종목입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신규 상장 종목인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보는 대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그 업종적으로 좀 보자면 IT 쪽에
전기전자 쪽으로 좀 해당이 되는 그러한 기업인데요. 일단 실적적인 부분은 2012년도 실적은 아직 뭐 재무제표가 안 나왔기 때문에 저도 좀 확인을 좀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그 디스플레이 쪽에 대한 부분은 좀 업황이 좀 개선이 돼가고 있는 그러한 흐름인 것 같고요. 좀 이제 기술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상장 이후에 좀 주가가 좀 밀린 이후에 어느 정도 상승을 시도하고 좀 옆으로 횡보하는 구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이평선이 어느 정도는 좀 형성이 되고 나서 약간의 횡보 구간인데요. 한 가지 좀 저는 좀 거래량이 좀 적은 것 같은데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하루 거래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보면 21만 주 그래도 좀 되고 있는데요. 시총은 지금 680억 상당히 좀 작은 종목이고 해서 일단은 좀 횡보 구간이기 때문에 좀 보유를 좀 하시고요. 업황 자체가 좀 개선되고 있는 부분 그리고 중국 쪽에 대한 어떤 법인도 좀 있다고 하니까요. 그러한 부분을 좀 확인을 해보실 것을 권유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좀 더 자세하게 좀 상담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종목 잘 모르겠네요. 네. 최명성 멘토 한번 말씀 좀 해주시죠. 예, 이 종목은 저도 신규주라 잘 알지 못합니다.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해야죠. 근데 이런 신규주는 정석 투자를 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뭐 이렇게 예측이라든가 뭐 그런 게 전혀 없으니까요. 근데 이거 정석 투자를 해야 되는데 5일 전에 장대 양봉이 6,800원 바닥을 찍고 이제 상승 중인데요. 사모님 저 6,800원 꼭 적어 넣으십시오. 6,800원이 무너지면 이유 불문하고 매도를 하십시오. 그리고 전고점이 약 7,500원 되는데요. 7,500원을 돌파하고 가실 때는 한 8,000원, 1차 목표 8,000원 선에서 일단 절반 매도하시되 가장 중요한 것은 신규주니까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6,800원이 무너지면 이유 불문하고 매도를 하십시오. 상승 시는 7,700원 8,000원 선에서 일단 절반 매도하시고 더 지켜보심이 좋을 듯 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자, YMC까지 해드렸고요. 자, 이번엔 또 다른 종목 한번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을 갖고 계시죠? 네, 오리온이고요. 네. 97만 원에 30% 매수했거든요. 아, 오리온을 97만 원에. 네. 현재 평가 이기네요. 아, 네. 그러면 97만 원이면은 좀 최근에 잡으신 것 같아요? 네, 최근에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작년이 아니라 올해죠. 네네. 아, 비중이 얼마나 되세요? 30%요. 30%요. 아, 근데 이거를 좀 중기 투자로 생각하신 거예요? 아니면 단기 투자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일단은 단기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네. 단기가 나을지 중기가 나을지 전문가님 의견도 좀 듣고 싶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김영근 멘토, 오리온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상당히 지금 현재 흐름은 좋습니다. 그래서 좀 단기적으로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월봉을 좀 보시면 상당히 뭐 긴 시간 동안 상승을 했습니다. 최근에 뭐 좀 조정을 받았던 부분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또 조정을 받는 거고요. 다만 성장성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 바로 이제 해외 성장에 대한 이러한 모멘텀이 좀 있는 상태죠. 중국이라든가 베트남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에서 지금 성장의 모멘텀이 좀 반영이 좀 되고 있는 그러한 흐름입니다. 그래서 현재 조정을 받고 다시 상승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수급적인 부분을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지금 최근에 외국인들의 매수는 들어오는데 기관의 매도는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서 추가적으로 좀 강하게 상승하기 좀 어렵지 않나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수익 구간이시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은 더 보유를 하시고 현재 흐름은 좋습니다. 그래서 이 고점이 있는 한 110만 원 선, 115만 원 선 이 선을 돌파되는지 여부를 좀 확인을 하시고 돌파될 때는 그대로 저는 홀딩 관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부딪히고 다시 한번 내려오는 관점이라면 그때는 다시 한번 이 박스권의 흐름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좀 그때는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명성 멘토 말씀 좀 해주시죠. 일단 110만 원까지 목표가를 정해 놓으시고요. 그 선에서 일단 절반 매도하시고요. 일단은 글쎄요, 제가 오리온에 대해서 많이 이게 워낙 고가 종목이라 매매를 좀 많이 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110만 원에서 일단 1차 목표, 2차는 115만 원 거기까지 하면 되겠습니다. 네, 저도 오리온은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분석해 봤을 때 가치 평가로 보면요, 이게 좀 절대 고평가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서울경제TV 출연하면서 절대 저평가, 절대 고평가 이런 표현을 가끔 쓰거든요, 종목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일단 단기적인 대응만 찬성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좀 전달해 드리겠고요. 자, 다음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어떤 종목이 궁금하시죠? 네, YG엔터. 네. 네, 어제 좀 물량을 많이 실어가지고 들어갔어요. 얼마나 실으셨는데요? 67,200원에요. 비중이 어떻게 되시는데요? 80%요. 80%요. 네.
그래서 손절을 월요일 날 하고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어제 그러니까 그 얼마에 들어가신 거죠? 매수가가? 67,200원에. 67,200원. 네. 67,200원에 80%. 예. 네. 근데 매수하시자마자 뭐 거의 한 10% 그러니까 손실이 됐네요. 네. 근데 뭐 때문에 이렇게 많이 들어가셨어요? 급하게? 네, 알겠습니다. 네. 답답하신 것 같은데 저희가 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요. 네. 월요일날 반등이 어느 정도나 나오려나 네. 하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단기에 좀 손실이 크신데요. 이거 좀 예. 대답 잘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좀 비중도 크시고 해서 제가 좀 잘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상당히 지금 엔터주 중에서 로엔 같은 경우는 상당히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 반면에 YG엔터 같은 경우 오늘 사실 뭐 이유를 좀 모르겠습니다. 이 하락한 이유에 대해서 지금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이러한 지금 매도가 나왔습니다. 음봉 자체가 상당히 길게 나왔고요. 매도의 좀 그 수량의 주체를 보자면 기관에서 상당히 매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기금에서도 매도가 나왔고요. 개인이 그걸 다 고스란히 받은 상태죠. 그럼 주가는 좀 탄력적으로 올라가기 좀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좀 손실을 좀 더 줄이는 차원에서 좀 매도를 하실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내일 월요일 날 반등이 나온다면 좀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반등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해요? 반등이 안 나와도 매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분할 같습니다. 매도라도 하자, 최소한. 분할 네, 매도 알겠습니다.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최명석 멘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이 부분에 그 악재를 자세히 모르니까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악재는 일단 우리 사모님이 약 8% 정도 손실이 난 것 같은데 일단 8% 선에서 손실을 끊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기회는 얼마든지 있으니까요. 그래서 월요일 아침에 반등이 나오면 모르겠지만 반등이 안 나고 하락 시에는 그냥 눈 딱 감고 매도하십시오. 다른 종목 좋은 종목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갈아타시면 되고요. 예,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 전화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그 보유 종목이 어떤 거죠? 녹십자요. 녹십자요. 네. 매수가가 어떻게 되십니까? 137,500원에 63%. 137,500원에 63%요. 네. 그러면 현재 그 평가 이기네요. 네. 네. 근데 네. 매도 시점을 한 번 놓쳤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또 올라왔는데 이번에 또 매도를 해야 될란가 도와줘야 될란가. 그럼 작년에 매수하셨다가 이제 반등 나오고 다시 밀렸다 이번에 재반등 나온 거 맞죠, 그죠? 네. 네,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원래 이 종목을 처음부터 그 중기로 보신 겁니까, 아니면 단기로 보신 겁니까? 아니요, 그냥 올라가면 그냥 매도하려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올라왔는데 지금 매도를 해야 되는지 보유해야 되는지 이걸 고민하고 계시네요. 네, 조금 더 놓아둬도 되나?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네. 예, 네, 말씀하세요. 네. 수익 구간이신데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뭐 수익 구간에서 뭐 매도를 좀 고민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저는 보유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 이유는 이제 새 정부 출범이 되면서 이 제약 산업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좀 육성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 그 제약 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상당히 육성을 하고자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뭐 해외에서의 어떤 임상의 모멘텀이 있는 동사 같은 경우 녹십자도 해당이 되고요. 뭐 한미약품이라든가 상당히 좋은 지금 현재 그리고 오늘 셀트론이 상당히 강한 흐름이 나타났죠. 그래서 이러한 뭐 제네릭 쪽이라든가 상당히 뭐 관심이 가기 때문에 저는 어머니 편안하게 좀 보유를 길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최병석 멘토 한번 말씀해 보시죠. 좋아 보입니다. 일단 1차 목표가 16만 원을 보시고요. 들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손절가는 14만 원이고요. 일단 마음 편안하게 약 16만 원까지 보시고요. 거기서 한번 손절 한번 해 주십시오. 매도 한번 해 주십시오. 네. 좀 빠르게 지금 진행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다음 전화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고생 많이 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네. 보유 종목 말씀 좀 해주실래요? 제가 한 두 종목이 있는데요. 네, 한 종목만 좀 오늘 이제 말씀해 주세요. 그래요? 네. 그 덕산 하이메탈이요. 덕산 하이메탈이요. 네. 네, 29,000원에 20% 가지고 있습니다. 29,000원에 20%요? 네, 근데 제가 다음 주에 네. 좀 현금이 필요한데 네. 그때까지 이 금액대가 올란가 싶어서 전화 문의드렸습니다. 현금이 필요하시다고요? 네네네. 그럼 현금이 만약 필요 안 하시면 무조건 홀딩 하시려고 생각하셨죠?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김현근 멘토. 좀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네. 사실 현금이 필요하는데 무조건 던져야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럼 결론은 답은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네, 답은 정해져 있는데 이제 궁금하신 거죠. 뭐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이 OLED 쪽이 섹터가 지금 최근에 코스닥을 주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이러한 섹터들이 조정이 나올 때 다시 한번 좀 매수 관점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약간 조정이 나오지만 이 주가 흐름으로 봤을 때는 뭐 좀 조정이 나올 때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매수가까지 갈 거라고 저는 좀 판단을 하고 있는데 시간은 다음 주까지 가지는 못하겠죠. 좀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러면 최경석 멘토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워낙 빨리 진행해서 일단 저는 매도로 보입니다. 일단 다음 주에 시장이 오르고 약간의 반등이 오를 시 일단 매도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아, 매도하는 게 좋겠다고요? 만약에 그러면 그 조정받으면 매수하는 게 어떨까요? 매수는 저는 반대합니다. 왜냐면 22,000원씩 28,000원까지 단기 30% 수익이 났기 때문에 요즘 거래소나 코스닥이나 30% 나오면 항상 조정이 들어오기 때문에 약간 반등 시 일단은 매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한 말씀 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덕산 하이메탈에 국한된 게 아니라 전체 시장인데요. 저 같은 경우 평소보다 좀 짧게 봅니다. 어떻게 보냐면은 과거에는 단기가 손절이 10%, 수익 20%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요즘은 5%, 10% 이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면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지금 저는 해외 증시에 대해서 신뢰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국 증시가 나름대로 좀 거품이라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올라간다고 해도 좀 힘겹다고 보고 있겠고요. 만약에 폭락하게 되면은 급속도로 약하게 되기 때문에 어쨌든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갖고 계시든 좀 짧게 좀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지금까지 주식 좀 신문과 함께 했고요. 자, 잠시 후에 뉴스 보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가계 동향에 따르면 전국 2인 이상 가구의 지난해 4분기 월평균 소득은 명목 기준 409만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5.4% 증가했습니다. 소득이 늘어난 만큼 소비를 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와 통계청에 따르면 작년 청년층인 20세에서 29세 고용률은 58.1%로 나타났습니다. 20대 고용률은 김대중 정부 말기인 2002년 61.3%에서 노무현 정부 말기인 2007년 60%로 떨어졌으며 이명박 정부 들어 더 하락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 3부는 오늘 웅진홀딩스의 회생계획안을 인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인가된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웅진홀딩스는 올해 웅진케미칼과 웅진식품 등을 2015년에 웅진에너지를 각각 매각하게 됩니다. 한국전력이 공공기관 가운데 부채 위험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조세연구원의 공공기관 부채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전력공사와 대한석탄공사, 한국철도공사의 부채로 인한 경영 부담이 매우 위험한 상태로 조사됐습니다. 환경부는 배출권 거래제를 2015년부터 시행하기 위해 전담기구를 구성해 오늘부터 운영합니다. 배출권 거래제 준비기획단은 제도 운영에 필요한 기술적인 사항을 점검하고 기업체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할당 관리하게 됩니다.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장은 실업률이 떨어지면 내년 6월쯤 미국 연준이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블러드 은행장은 거시경제 움직임을 고려해 자산 메이페이스를 조정해야 할지 모른다고 강조했습니다. 박근혜 당선인은 한미연합사와 합동참모본부를 찾아 한반도 안보태세를 긴급 점검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북한의 무모한 도발에는 단호한 응징이 이루어져 반복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며 튼튼한 안보가 새 정부가 추구하는 모든 일의 근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무상보육 대상을 0세에서 5세 영유아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영유아 보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표준 교육과정과 누리과정 등 보육과정을 제공받는 영유아 전체로 무상보육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자, 이어서 유럽 증시와 야간 선물 시장 동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선물의 신금철 연구원과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날 급락했던 유럽 증시가 상승세로 출발했습니다. 독일의 경제 지표가 긍정적으로 나왔던데 현재 어떻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네, 지금 금일 유럽 증시는 상승 출발한 뒤 지금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상승폭을 조금 키우는 모습입니다. 스톡스 50 지수는 45% 정도 상승하면서 2626, 영국 지수는 44% 똑같이 상승하면서 6342, 프랑스 지수는 77% 상승하면서 3699 정도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주말로 예정된 이탈리아 총선에서 지금 예정돼 있는데요. 여당 후보의 베르사니가 될 것이냐 또는 전 총리 베를루스코니가 될 것이냐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를 반영하듯 이제 유로화는 3일 연속 달러 대비 가치가 하락하면서 1유로가 지금 1.3160 달러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이는 지난달 1월 초 이후 이제 최저치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탈리아 10년물 국채도 지금 1월 이후 계속 상승하면서 현재 지금 4.5% 조금 아래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유럽 증시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코스피의 야간 선물 시장도 개장했는데 어떤 흐름 보이고 있습니까? 코스피 야간 선물은 이제 강보합세를 보이고 있고요. 네. 269포인트 이제 근처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금일은 이제 외국인에서 이제 순매수가 보이고 있고요. 지금 현재 지금 일주일 동안 4일 동안 상승하면서 이제 주간 기준으로는 올해 초 이후 지금 최고 종가로 마감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뉴욕 증시가 개장을 앞두고 있기도 한데요. 주요 선물 지수를 보면은 상승 출발을 예고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네, 맞습니다. 지금 지수 선물 측에서는 모두 상승 보이고 있습니다. 네. S&P 500 선물은 지금 6포인트 상승하면서 1508, 다우지수는 50포인트 상승하면서 13930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금주에 발표된 이제 FOMC 회의록에서 이제 양적 완화 축소 및 조기 종료에 대한 우려가 커질 것이라는 해석을 지금 많이 나왔었는데요. 지금 금일은 이제 이런 우려들이 시기상조다라는 지금 해석이 지금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이제 뉴욕 증시가 상승으로 출발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새벽에 큰 집회가 없는 걸로 봐서는 이제 강보합세로 한 주를 마무리 지을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현대선물 신금철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미라였습니다. 네, 다음 주 승부 전략입니다. 다음 주 시장이 어떻게 될까요? 예, 다음 주는 일단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보는데 2000에 대한 어떤 안착 테스트라든가 혹은 더 생각보다 강하게 갈 수 있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러한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면 그동안 사실은 시장을 좀 짓눌렀던 여러 가지 요소들을 좀 보자면 그러한 부분이 하나하나씩 좀 해소돼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매도 기조가 약해진 상태에서 현재는 지금 매수로 전환이 된 상태죠. 2월 달에 들어서 1조 원이 넘는 매수가 좀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환율에 대한 부분, 가장 영향을 줬던 환율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는 속도 조절에, 엔저에 대한 부분이 속도 조절에 좀 들어간 상태죠. 그러한 부분들도 어느 정도 해소돼가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고요. 4분기 실적이 좀 안 좋다는 이러한 전망적인 부분, 이 부분도 다 발표를 다 마무리가 되면서 어느 정도 해소가 돼가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마지막 그러한 또 악재라고 할 수 있는 이탈리아 총선이라든가 미국의 그런 시퀘스터 발효되는 부분, 이러한 부분에 좀 불확실성이 좀 남아있다는 부분이 조금은 악재라고 하면 악재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그냥 큰 시장에 영향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주에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일단 우리가 그러면 전혀 대책을 안 세울 수는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현금에 대한 비중으로 조금은 대비를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현금 비중을 한 30% 정도만 좀 유지를 한 상태에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섹터까지도 좀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그 부분들은 현재 지금 아까 좀 엔화에 대한 부분을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엔저에 대한 부분이 지속이 되면서 실제적으로 그럼 일본 시장에 대해서 어떤 수출 개선에 대해 효과가 있었느냐 이 부분을 확인을 해보면 1월 달에 무역수지 발표를 좀 확인을 해보면 실제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엔저의 지속 부분이 일본의 수출 개선에 대한 부분 영향을 좀 줬습니다. 8개월 만에 증가세로 좀 전환되는 부분을 보여줬었는데요. 근데 실제적으로 무역수지를 확인을 해보면
수출이 증가된 부분과 또 수입 물가에 대한 부담이 있었다는 거죠. 엔저에 대한 부분이. 그래서 실제로 무역 수지는 적자폭이 더 커졌다는 그러한 또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엔저에 대한 지속성은 생각처럼 강하게 막 지속이 되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 속도 조절이 들어간 상태고 하기 때문에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엔저 정책 자체의 어떤 부작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좀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현재 저는 다음 주 시장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 있고 또 투자를 할 수 있는 sektor은 자동차 섹터를 좀 가장 최선으로 좀 뽑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IT 쪽이라든가 정책 관련해서 헬스케어 쪽까지 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석 멘토, 다음 주 시장 전망 좀 해주세요. 저는 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경험을 바탕으로 다음 주에 우리나라 최대의 축제이자 최고의 이슈인데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식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뭐 누가 뭐래도 연기금이나 기관 쪽에서 좀 받쳐주지 않을까. 그래서 미국이 어쨌든 유럽이 어쨌든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지수는 좀 안정적이고 우량주가 됐든 정책주가 됐든 좀 일단은 상승할 것 같아요. 다음 주는 좀 편안하게 매매를 하시고 수익이 났을 때는 잽싸게 좀 팔아서 수익을 챙기는 게 낫지 않을까. 네, 알겠습니다.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러면 그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거죠. 관심 업종이나 어떤 종목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종목까지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자동차 섹터에 대해서는 뭐 지금 현재 완성차 업체도 좋지만 부품주가 좀 상당히 좀 강한 상태입니다. 현대 모비스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단기간에 좀 올라온 부분도 있지만 최근에 조정을 보여주고 다시 상승하는 모습과 어떤 수급적인 부분을 확인을 해보면 상당히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최선호 종목으로는 현대 모비스 종목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최명석 멘토. 다음 주는 현대차, 기아차 및 자동차 부품주, 증권주가 상승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대우증권이 참 좋은데요. 차트도 양봉이 많이 나오고 만들어가고 있고 기관 외국인 매수도 많이 들어오고 해서 대우증권이 가장 유망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얼마 정도에 사면 좋을까요? 대우증권은 현대까지 12,400원인데요. 이제 12,000원에서 12,600원 사이에 사시고 매도는 한 14,000원까지 일단 한 10%에서 15% 정도는 수익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네, 이번에는 평택촌놈의 시황 전략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서울경제 출연하면서 사실 이 시간이 이제 굉장히 좀 중요한 시간이었었는데요. 단기와 중기 시황 전망 먼저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대응 전략, 그 다음에 구체적인 관심 종목군까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시황 전망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그러니까 좀 길게 보면 뭐 한 3월 초까지 될 수가 있겠죠. 다음 주가 뭐 한 4일밖에 안 되니까요. 2000선 이탈하거나 또는 그 2000선 전후에서 혼조세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누차 말씀드렸죠. 한 2주 전부터 드렸던 말씀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미 증시에 대해서 전 신뢰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역사상 최고점을 돌파하고 내려오든 돌파하지 못하고 내려오든 어차피 저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겠고요. 그 다음에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역시 2주 전부터 계속 강조해드렸던 내용인데요. 우리나라가 현재 거래대금이 현저하게 줄은 상태예요. 2011년, 12년, 13년 연차적으로. 그래서 현재 거래대금은 약 30% 정도 줄었는데 지수는 거의 똑같아요. 이게 과연 언제까지 유지되냐는 거죠. 그래서 일단 최근에 특히 이제 이번 주에 저는 이제 그 어떤 옵션하고 선물, 그러니까 파생 영향으로 올랐다고 보기 때문에 다음 주에 조정을 생각하고 있겠고요. 자, 중기적인 전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기적인 것은요, 일단은 1950선이 이탈되면 이제 본격적인 하락이 되는 거고요. 이탈하기 전까지는 일단 박스권이 되지 않을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 드렸었습니다. 원래 2월 중에 1900이 깨질 수도 있다 그랬는데 아주 제가 당황스러울 정도로 현재 2000선 돌파해 줬는데요. 어쨌든 저는 약간 좀 시간이 걸린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좀 길게 보면은 1, 4분기 중에 최소한 1900선 이탈되고요. 그 다음에 상반기 중에는 추가 하락이 나타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하고 기대는 좀 제가 좀 반대로 좀 얘기해서 좀 죄송한데요. 어쨌든 아직까지는 좀 신뢰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겠고요. 자, 일단 체크포인트 좀 미국 증시부터 한번 잠깐 말씀 좀 드려보겠는데요. 자, 한번 차트로 제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지금 차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현재 이게 미국 증시거든요. 오늘 밤 이제 시작이 이제 아직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미 증시에 대해서 왜 자꾸 이렇게 강조해드리냐. 21선을 연초에 돌파한 이후로 한 번도 안 깨졌었습니다. 최근에. 여기서 돌파했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바로
이틀 전에 깨졌죠. 그래서 현재 이렇게 조정받고 있는데 제가 이제 여기서 우려하는 부분이 뭐냐. 2007년에 역사상 최고점이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역사상 최고점이 만약에 돌파가 된다 그러면 거의 저는 확실하게 무너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동안 드렸던 그 논조를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는데요. 어차피 현재 장세는 저는 가짜 유동성 장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저는 만약에 역사상 최고점이 돌파하면 무조건 무너지고요. 돌파하지 못하면 차라리 이제 반등이 계속 지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최근의 흐름을 봤을 때 21선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계속 드렸는데요.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정상적인 구간에서는 21선을 이렇게 넘나들면서 올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건 어떻습니까? 완전히 철저하게 마치 그 개별주, 탄력주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얼마 남지 않았다 이렇게 보고 있겠고요. 그다음에 삼성전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야 뭐 여러분들이 뭐 워낙 잘 아시니까 더 이상 설명드릴 필요가 없는데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150만 원이 정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150만 원.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제 작년 말부터 계속 설명드렸는데 150만 원 상태에서 만약에 시황이 좋으면은 더 가고 나쁘면은 떨어진다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2013년에 158만 원까지 갔다가 137만 원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저는 결국 시황 노름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단기적인 체크 포인트는 뭐냐? 미국 지수하고 삼성전자 두 개를 보자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예측은 다시 한번 제가 설명드리지만 어쨌든 좀 부정적으로 본다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 대응 전략을 좀 말씀드리는데요. 자, 먼저 주식 비중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주식 비중은요. 직장인은 전업보다 한 25% 정도 삭감하시는 게 좋겠고요. 2000선이 넘어가면 50에서 75% 정도 계속 쏘세요. 뭐 나쁠 거 없습니다. 뭐 지수가 좋은데 굳이 겁먹고 줄일 필요는 없거든요. 그리고 1975선 이상에서는 25에서 50, 1975선 미만에서 0에서 25, 그리고 만약에 1950선이 무너지면 관망 또는 단타 매매로 대응해달라 설명드릴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종목수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목수를 관가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이 50%라 그래도 종목수가 몇 개냐 이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자, 그럼 어떻게 해주느냐. 종목수는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 0에서 1개 정도로만 해주세요.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지금. 그러니까 정말 작게 하세요. 왜? 저는 어느 날 갑자기 미국이나 한국이 한번 쏟아질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그렇기 때문에 종목수를 많이 하지 마세요. 무슨 얘기냐면 30% 하든 50% 하든 종목수를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요. 전업도 많아야 3개 정도. 예, 많아야 3개 정도 하시는 게 딱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덱스 인버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현금으로 취급해서 대응해달라 설명드릴 수 있겠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관심 종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관심 종목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요. 먼저, 제가, 코스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업종은 전기전자는 전기가스는 확실합니다. 전기전자가 아니라 전기전자는 여러분들이 단기로 얼마든지 하셔도 되는데요. 왜 전기가스가 확실하냐면 만약에 여기서 지수가 올라가도 워낙 저평가되기 때문에 올라가고요. 떨어진다 그래도 아마도 상대적으로 별로 떨어질 게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대표적인 경기방어주인데다가 사실 최근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전기가스는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들어가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종목에 대해서는 저평가 이제 중소형주를 이제 제가 좀 말씀드리겠는데 제가 그 서울경제TV 강연을 이제 매달 했었는데 9월 강연회 때 추천해드렸던 종목이 바로 한국석유거든요. 자, 잠깐 차트 잠깐 보시겠습니다. 한국석유를 제가 추천해드린 가격이 대략 31,000원대 전후였습니다. 그때 제가 뭐라 그랬었냐면은 그때 그랬어요. 이게 정말로 거래하기 힘들다. 하지만 모아두면은 언젠가 한번 크게 수익이 난다 했는데 올해 드디어 연초에 이렇게 굉장히 급등하는 모습입니다. 현재 당시의 가격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대략 거의 한 50% 정도 수익이 났거든요. 근데 이게 적정 주가로 보면 10만 원도 가능합니다. 물론 적정 주가대로 움직이진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한국석유를 작년 강연회 때 오셔서 매수하신 분들은 최소한 7만 5천 원까지 보셔도 된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고요. 이 종목을 지금 추격 매수는 하지 마세요. 예. 대신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가 뭐냐? 이제 지수라든가 이런 거 관계없이 종목별로 접근하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설명드린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코스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닥은 어떤 업종을 해야 되느냐? 일단 먼저 제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조건 제약은 들어가세요. 제약은 지금 1순위입니다.
어차피 이 상태에서 지수가 올라가든 내려가든 제약은 확률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재료 보여주는 테마주가 있는데 뭐 어차피 지금 2013년에는 1년 내내 테마주가 있죠. 방위산업주가 있습니다. 이거는 전업들만 여러분들이 하시면은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 정도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장이 상당히 좀 혼란스럽습니다. 아마도 대부분 다 좀 힘들 거예요. 왜 그러냐? 지수는 2,000포인트가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내 종목은 본전도 안 왔어요. 작년에 매수한 가격 안 온 게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지수에 투자하는, 예를 들어서 파생에 투자하신 분들은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현물 투자하신 분들은 전혀 의미가 없거든요. 당황하지 마시고요. 그럼 때를 기다리시길 제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다음 주 전략까지 잘 짜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많은 참고를 부탁드리겠고요. 자, 이번에는 강연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1월 말에도 강연을 해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도 제가 이제 3월 9일에 강연해 드립니다.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2시간 동안 해드리겠고요. 선릉역에 있는 그 동부금융센터입니다. 그래서 전화번호는 이제 031-651-5023에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바로 내일부터 3월 8일까지 접수를 받는데요. 반드시 미리 접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선착순 200명까지 한정적으로 제가 받아드리니까 하여간 여러분들이 거기에 맞게 좀 신청을 해주시기를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오늘까지 이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고요. 자, 일단은 그 오늘 두 분 굉장히 수고가 많으셨는데요. 자, 오늘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정말 첫 방송이었는데 상당히 좀 여러 가지로 좀 힘들었습니다. 다음 주부터 좀 더 좋은 방송을 좀 약속해 드리겠고요. 앞으로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진정한 방송이 되도록 저희 셋 모두 노력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번 주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